안녕하세요. 빅뉴스만 보면 뉴욕 증시가 전부 보이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뉴스 4 미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빅뉴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2021년 이후로 최장기간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네네. 정도 올랐는데 네. 그린라이트인지 레드라이트인지 지금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쭉 가는 거죠. 아하. 가자 정신이 테슬라에도 좀 먹힐 만한 시기가 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적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 좀 주로 하향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약간 좀 가이던스가 좀 부족했거든요. 네. 따라서 조금 내렸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는 좀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만 이런 게 있죠. 주시장에 핫 이슈 하면 항상 이슈를 끌고 가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 네. 젠슨 황한테 모든 것에 좀 밀렸죠. 사회적 이슈거리도 그렇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회사에 좀 진심으로 좀 열심히 다했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내노라 하는 레전드급 자동차 회사죠. 포드랑 GM이 차례차례 저희 일론 머스크의 손을 좀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저희 슈퍼차지를 같이 쓰자는 거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앞으로의 자율주행 이런 거에도 뭔가 좀 협업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뭔가 기대감이 쏠리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11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는 아주 기염을 토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워낙 좋아하다가 작년에 소위 트위터에 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런 헷갈리게 하니까 투자기를 낮췄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목표 주가를 지난 2월 초까지 한번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목표 주가 단박에 215에서 300달러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 하면 가장 큰 소위 가장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돈나무 누님 계시잖아요. 네, 캐시우드요. 네, 캐시우드죠. 캐시우드가 또 신났죠. 캐시우드는 특히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AI의 최고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지난 봄에도 2027년 앞으로 한 5년의 목표 주가가 2,000달러 간다. 2,000달러면 이제 꿈에 거의 그 당시에 보면 거의 15배인데 지금 보더라도 10배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AI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에 따른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것까지 다 되면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마진율이 5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기분 좋게 이런 멘트를 많이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 있고 정말 장기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영상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캐시우드의 그런 테슬라에 관한 인터뷰 그리고 웨드부시 인터뷰는 유튜브에 나와 있고 확진에 좀 자신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앞으로 쭉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린라이트인 것 같네요. 네, 그린라이트죠.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넷플릭스 요즘 좀 시끄러웠었죠. 네.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네네. 했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계정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저거 하면은 넷플릭스 다 안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전입니다. 오히려 음. 이 계정에 새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이건 그린라이트겠죠? 그린라이트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린라이트 내용은 넷플릭스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네. 솔직히 애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소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제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숫자 확인하시는 그런 네.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진짜 미국에서의 그런 팩트를 좀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처음에 이제 이 공유한다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했을 때 보면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 볼 거다. 볼 게 없다. 안 본다는 사람들 수도 많았고 그게 큰일 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칠레를 비롯해서 중남미 그리고 유럽 일부에서 서너 국가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미국이 이제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뚜껑 열고 보니까 웬걸이요? 하루에 막 10만 명이 지금 사인을 한 겁니다. 새로 가입을 한 거예요. 와. 그럼 10만 명이나 숫자, 거의 숫자는
팬데믹 초기에 3월 달에 많이 늘어난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이후에 최고가 됐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볼 게 없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오리지널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요즘은 이것 때문에 케이블 TV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니퍼 로페즈 이런 친구 좋아하거든요. 딱 보면 이번에 더 마더라는 거 나오자면 바로 그냥 미국 1등 바로 가는데 네. 저는 보면 나오자마자 예약해놓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취향을 가진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된다라는 측면이 보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도 보여드리면 진짜 급증하는 거 보여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겠어? 뭐 안 되지 않아? 이거 누가 계속 돈을 봐? 볼 게 없어? 이런 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랑은 여러분 진짜 진심 좋아하시는 분이다. 내가 뭐 미드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나는 유튜브만 본다 그러면 이거 살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친구들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다 노이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 넷플릭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수많은 커뮤니티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주식 공부하는 건 저는 별로 모여서 공부하는 거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다 노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미 내 일상 속에 확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뭐 매번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항상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정 공유를 금지하게 된다. 아, 그럼 나 이제 안 봐가 아니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정 공유를 차단하자마자 바로 신규 가입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 얘기해 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FOMC가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과연 물가는 어떻게 나오고 FOM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사실상 거의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제가 늘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렇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달에 뭐 4.9% 딱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연준의 뭐 그런 결정에 대해서 기존만큼은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보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받느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하는 게 좀 낫다라고 진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부터 확인해 드리면 네.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0.4% 올랐거든요. 이번에 네. 0.1% 그리고 코어 근원은 CPI는 0.4%가 좀 올랐을 것 같아요. 전년 대비는 각각 4.0과 5.3인데요. 대부분이 다 네 항목 모두 전월 대비보다는 조금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조금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거의 집계해서 자신들의 전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발표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네. 역시 이 부분도 전월 대비 좀 인상률이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발표되니까요. 여러분 이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트루플레이션은 미국의 모든 상품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 물가를 매일매일 인공지능으로 막 머신러닝에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제 오늘이면 오늘 현재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요. 지금 2.73%까지 떨어졌어요. 네. 물론 이제 시차도 있고 항목이 약간 다르지만 추세를 보면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렌트 가격은 여러 번 많이 얘기했는데요. 레드핀이라는 역시 렌트라든가 그 주택 매매에 관련된 사이트에서 집계하는 거는 갖고 왔는데요. 미국 렌트 가격이요.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건 어떤 항목이냐면
집주인이 내가 받겠다는 금액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약간 네. 눈치 보니까 조금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이러면 약간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좀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100%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 얘기하던 소위 렌트 비용도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네. 거기다가 FMC 관련해서는 지금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 13일 날이죠. 13일 날 13일 날 14일에 있어서 14일 날에 나올 미국 시장 14일이니까 우리는 15일 새벽이 될 텐데 발표될 이번에 FOMC의 금리 결정은 동결이 70% 정도 예상치를 갖고 있어요. 네. 가장 큰 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데이터 드리블의 핵심입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 핵심인데 그분이 약간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의 마음속은 금리가 빨리 떨어지기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 한 두세 달째 똑같은데요. 이거는 블룸버그의 사이트, 블룸버그에서 자료인데요. 네.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내놓으라는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각각의 금리 정도를 얘기해 봤더니 지금 보시면 지난 6월에도 그랬고요. 요번에도 그렇고 지난 4월이랑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뭐냐면 금년 내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빨라도 내년 3월 정도가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의 변수, 물가의 변수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물가가 계속 안 떨어지나 이런 걸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궁금해 여기고 뭐라고 말할까 걱정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슈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는 네.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욕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P 500이 4,300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빅테크발로 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 개인들이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거를 넘어서 네. 좀 과열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약간 과열됐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이런 것들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과열됐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징후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개인 투자가 협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보면 AAII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보면 6개월 후에요. 6개월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5.4%가 됐고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24.3%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보시면 지금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보다 많고 이 수치가 올해 최고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과열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게 되겠고요. 다만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요즘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집중된 주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요즘 거기다 AI가 막 광풍이 부르니까 AI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포모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포모를 느끼는 순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과열돼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약간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분들이 있죠. 레버리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딴 데서 돈을 빌려서 증권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미국은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ETF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특히 젊은 분 위주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이고 또 하나가 CNN에 보시면 CNN에 여러분 들어가서 CNN 공포 및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해갖고 과열로 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뭔가 과열의 느낌이 있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급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급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약간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흥미로운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순매수한 주식들입니다. 순매수한 주식. 1등이 테슬라고요. 네. 세 번째가 애플입니다. 1등이 테슬라, 3등이 애플, 5위가 엔비디아고요. 네. 그다음에 AMD, 아마존 순위 1위부터 7위인데요. 네. 2위부터 4위가 궁금하시잖아요. 야, 이거 3배짜리다. 딱 생각하실 거예요. 많이 보면 네. TQQQ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S&P 500에 투자는 스파이가 2위고요. 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거 3배짜리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거가 QQQ가
이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들의 특허인 것들이 좀 대부분이다. 미국의 투자가. 네네. 다만 반면에 참고적으로 제가 한국의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순매수한 주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순매수.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순매수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딱 보시면 1위부터 10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3배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3배짜리. 아, 3배짜리가 그렇네요. 10개 중에 6개, 7개가 3배짜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 보면 종모르면 아이온큐가 요즘 또 많이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루시드가 들어가 있고요. 네. 리얼티인컴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이건 뭐 기관 투자에서 사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지금 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보츠 같은 경우가 5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없고 애플이 없고 엔비디아가 없잖아요. 네. 보시면 반대로 순매도 1위부터 3위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이게 많이 다르네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 투자 계속 조금씩 적립적으로 사는 반면에 한국은 타이밍을 보는 거죠. 너무 올랐을 때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제가 그렇게 트레이딩할 주식이 있고 꾸준히 모아갈 주식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꾸준히 모아가는 주식으로 어쩌면 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주식은 너무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좀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게 바로 미국 사람의 개인 투자가들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런 게 다 나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벤치마크 지수에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내 매매에서 진짜 여러분 잘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박수 쳐드리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랜 경험을 보면 보통 분들은 꾸준하게 스파이가 S&P 500이 됐건 나스닥 100이 됐건 그런데 꾸준하게 벤치마크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주변에 보면 나만 없어 테슬라, 나만 없어 엔비디아, 사야 돼. 어떡하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없으니까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벤치마크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는 이 미국인들의 방식을 좀 이렇게 습득하는 그렇죠.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슈까지 다뤄봤는데요. 저희 빅뉴스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미국 주식들 이야기 그리고 월가의 이야기들 다뤄볼 테니까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